사흘 앞으로 다가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로 접어든 고유정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 상처가 방어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요. 다른 상처들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보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곧 고유정을 대면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유정의 심리와 범행 동기,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다미 기자. 네. 기존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거는 오른손 상처였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상처들도 똑같은 신청을 했다. 어디 상처를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네, 긴급 체포 당시에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이 오른손뿐 아니라 상처가 난 왼손과 허벅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증거보전 신청한 게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들 부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즉 정당방위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전략인 거죠. 네, 도 변호사님, 이 증거보전이라는 제도가 증거가 재판에 앞서 사라지기 전에 미리 확보해 놓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상처가 지금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건 이번 범행이 정당방위라는 고유정의 주장 계속 법정에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증거보전이라는 것이요, 증거가 시간에 따라 사라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고유정의 상처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물어버리기 전에 이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상처를 근거로 나는 남편의 성폭행을 시도를 당하면서 이 상처를 입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해서 정당방위 주장 내지는 나아가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살해했기 때문에 양해에 참작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보입니다. 고유정이 정당방위 전략 또는 방금 전 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어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을 이렇게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인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증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자신이 흉기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격흔을 방어흔이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유정이 심리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사실 이제 시신이 있어도 본인이 이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의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대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좀 이번에 이제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이번에 증거 보존을 한 것이 추가적으로 허벅지와 왼팔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했단 말이죠.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정컨대 이번에 전 남편 같은 경우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데 본인이 뭔가를 공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 허벅지에 상처가 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통 이제 혈흔으로 봤을 때 고유정이 위에서 아래로 공격했다.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그런 제기되겠죠. 가능성을 제가 이제 좀 제기를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본인이 정당방위라고 100번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한 증거가 이미 그 범행을 하기 전에 관련되는 흉기를 이미 구입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범행과 연관된 검색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날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이런 것을 이슈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방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증거 보전까지를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 수사기관은 아직까지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1일 청주 자택에서 체포될 때 고유정 모습 보면 아주 놀랍도록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일에 범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지 6일 만인 이달 1일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이 긴급 체포된 장소가 이 고유정이 현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청주의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이 고유정이 주차장에서 본인이 범행에 사용했던 검정색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던 도중에 경찰과 맞닥뜨렸는데, 이때의 고유정의 태도가 굉장히 놀라워요. 당시 고유정은 본인이 지금 전 남편을 살해를 했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경찰이 혐의점을 두고 본인을 긴급 체포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맞닥뜨렸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경찰에게 생각보다 빨리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고유정의 이러한 담담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했다가 남은 범행 도구를 마트에 환불하는 등 기존의 태도에서도 나타났는데, 문제는 증거인멸 과정에서 담담한 모습과 이 범행이 검거 과정에서의 담담한 모습도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과 맞닥뜨렸을 때까지도 담담함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보입니다. 경찰관에게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제 귓가에 맴도는데 정작 체포될 때 경찰이 고유정의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범행에 쓰였던 흉기, 시신 훼손에 쓰였던 흉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자신이 검거될지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닐까요? 참 이제 특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가정주부가 전과가 전혀 없는 가정주부가 경찰에게 살인죄로 체포를 당하는 그 순간에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내재에 있는 그 범죄성 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즉 다시 말해서 상당히 놀라운 평정심이라는 거죠. 보통 초범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잡히는 순간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차량 안에 흉기를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범인들은 흉기를 사용을 하면 전부 다 갖다 어디 버려버려요. 유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 특이한 부분인데, 제가 좀 그 분석을 하는 것은 이것을 일종의 트로피, 즉 상징적 의미의 물품으로 본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끔찍한 물건들을 그대로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어떤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전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심리적 동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점입니다. 고유정이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에 체포를 하러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남편을 살해한 사실도 순순히 털어놨다는 부분도 참 의외입니다. 네,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청주 집에 들이닥쳤을 때 전 남편을 죽인 게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죽은 게 맞다 라면서 당황한 기색 없이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변호사님, 예. 이 전 남편을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사실은 뭐 증거가 차고 넘치고 고유정이 뭐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자백까지 했으니까 확실한데, 그런데 이제 의문은 여전히 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느냐,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이 동기가 중요한 게 나중에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될 때 살해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형량도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얼마만큼 형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그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잖아요. 뭐 오랜 기간 판사로 일을 하셨으니까 살해 동기가 형량에 미치는 뭐 요인, 영향 얼마나 되나요? 이 살인죄의 경우에요. 살해 동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대부분 양형위원회에서 말하는 양형 기준표를 보면요. 동기를 세 번 해놨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 참작 동기 살인이 있고요. 보통 동기 살인이 있고 비난 동기 살인이 있고 그 위로도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참작 동기 살인을 보면요. 한 5, 6년 정도가 나옵니다.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해당되려고 성폭행 당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격하다가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는 12, 13년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 위에 그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에는 15, 6년에서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정이 과연 남편을 어떤 다른 아들을 뭐 성시 같은 것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였느냐라고 한다면 비난 동기 살인으로 가서 무기까지 가능한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성폭행을 당하려다가 그 반격하다가 어떻게 죽였다 한다면 또 참작 동기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사기관이 고유정의 살해 동기를 제대로 밝혀야지만 고유정도 죄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경찰관이 뭐 앞서서도 뭐 프로파일러를 네다섯 명씩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검찰도 뭐 고유정의 심리나 동기 같은 거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당연히 진행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고유정이가 자기 입으로 순순히 자기 범행 동기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검찰에 가서도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잡히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이제 뭐 완전 범죄를 꿈꾼다 하더라도 일단 그 주위에서 설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동기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좋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한번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오직 한 방향으로 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그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설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 현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논리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공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범행 동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끝까지 이 고 씨가 이것을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전 남편에 대한 살인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서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김단비 기자, 현재 청주경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청주경찰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이제 1일 내 프로파일러 5명을 제주지검으로 보내서 고유정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세대와 컴퓨터를 분석해서 의붓아들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 파악할 방침입니다. 네, 고유정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는 고유정을 고소한 현 남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만약에 현 남편이랑 고유정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긴 하지만 대질신문 같은 것도 해야 되나요? 일단 서로 진술이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게 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지금 고유정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법원에서 이것이 증거로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현 남편과 고유정의 진술의 차이점인데요. 서로 진술이 너무 상반된다고 하면 사실은 재질신문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적인 증거 또 정황정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 참고인들의 다른 진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앞서서 기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지금 압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하나를 먼저 예시를 든다면 고유정이 몇 시에 잠들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고유정이 나는 아들이 잠들었고 딴방에서 잤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라고 했는데 고유정이 휴대전화의 검색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이 잠들었다고 하는 시간 뒤에 있다라고 한다. 이런 경우들은 고유정의 진술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현 남편과 고유정의 진술 중에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검찰로 넘겨진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 수사는 사실상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법정에서 고유정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사건 상황실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